지금으로부터 4년 후 팔란티어의 예상 주가는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구글이 예상하는 350불 정도일까요? 미주놀은 1000불을 예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드디어 개최되는 팔란티어의 두 번째 데모데이가 왜 이렇게 기대되는 행사인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팔란티어의 쉬운 두 번째 영상은 그냥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의 동영상 배경도 제가 51번째 영상부터 지금 깔아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지요? 자, 내일 팔란티어의 두 번째 데모데이가 열립니다. 4월 14일 오전 11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12시입니다. 이름하여 더블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문점, 제기하는 질문, 지적하는 지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고객들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그건 알고 있다. 근데 과연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너희들의, 정확하게 말하면 파운드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 기사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주저하고 팔란티어를 잘 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팔란티어의 데모데이는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에 대한 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제외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네 소프트웨어가, 이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가, 정부 대상은 고담이잖아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켜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 자신 있는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안 할 수에 없죠. 여러분, 이 영상 끝에는 팔란티어가 한국의 두산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이어서 연결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데모데이는 사실 레딧의 그 지원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레딧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늘, 어저께, 며칠 전부터 팔란티어의 재상승, 급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예측하고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데모데이를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 이렇게 기대하느냐. 드디어 팔란티어가 확실한, 지금은 이제 분기별 아직까지 지금 영업 적자잖아요. 확실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정말 판가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 발표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려서 자신 없으면 데모데이를 하겠습니까? 그쵸? 팔란티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집중했던 그 기업인데, 데모데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주주총회처럼. 결국 데모데이를 개최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첫 번째 데모데이는 기대감, 호기심으로 했지만 두 번째 데모데이에서 보다 압축해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팔란티어의 발표에 그렇게 열광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급등한 수치, 거의 9%에 가까운 급등 수치는 오늘 하루의 수치가 아니라 바로 이 내일 데모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팔란티어가 어떻게 비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자, 요까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그냥 마무리하기는 조금 짧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팔란티어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좀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피터 틸이 굉장히 상남자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터 틸이 리처드 닉슨 그 재단 세션에서 연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금융 무기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금융 위기다.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들이는지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달러화의 약세를 위한, 즉 달러의 위상 약화를 하기 위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뭐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원칙적으로 이 암호화폐의 옹호론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는 내가 비록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라까지 표현했습니다. 맥시멀리스트, 진짜 극단주의자, 극대주의자, 막 최고 막.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냉정히 봤을 때 비트코인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금융 무기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자신도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 그 중에서도 특히 달러의 지위를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달러의 위상 약화를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하긴 뭐 대한민국 사람들만 사가지고 비트코인 저렇게 오를 리는 없죠. 비트코인이 저렇게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매수 주체인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상남자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렉스 카프라든지 뭐 친구잖아요. 피터 틸. 이 두 친구가 구상하는 큰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란티어의 큰 그림은 그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BP, 빅 픽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의 생태계, 팔란티어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플이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저렇게 성공한 것처럼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이 정말 뜨는 기업들, 정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랍니다.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즉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한 큰 땅을 지금 사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안에 하나씩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파우레시아라고 하는 기업하고 6년 동안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순간 자동차 부품 기업? 자동차 기업과의 6년간의 계약? 여기에 또 제가 삐리 꽂히게 되죠. 이 파우레시아라고 하는 기업을 좀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랍니다. 근데 왜 이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냐면은 디지털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 파우레시아의 포트폴리오와 계약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가 원자재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R&D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매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이 탄소 중립성 노력을 추적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디지털 트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운데 함께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죠. 이 파우레시아라는 회사는요, 2017년에
제조 및 지원 기능 분야의 최첨단 성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품질 및 데이터 분석, 스마트 자동화, 제조 및 실행 시스템은 약 200개 사이트에 구축되어 있고요. 이 파우레시아 디지털 전환을 과속화하기 위해서 이 그룹은 일명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업 솔루션 사이트 및 다양한 기능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디지털 서비스 팩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두 회사의 제휴는요, 팔란티어가 프랑스에 본부를 둔 자동차 공급 업체와의 첫 번째 계약이자 자동차 부문과 제조업에서의 오랜 작업 이력의 확대입니다. 결국 탄소 중립성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프랑스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고 좌석이라든지 인테리어, 전장 장비 및 클린 모빌리티에 대한 글로벌 리더라는 회사인데요. 문득 자, 이런 분위기, 지금 팔란티어가 이 회사와의 계약을 딱 보면서 팔란티어가 이 전기차 트렌드를 놓칠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의 친구이기도 한 바로 일론 머스크,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손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기분 좋은 상상. 근데 이 상상이 현실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필자가, 팀장인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20년 전에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읽은 책이 바로 이 피터 틸의 독점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뜻일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즉, 너가 잘할 수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너만의 독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를 준 사람이 피터 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말 우직스러운 고집, 이 팔란티어의 모습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지요? 그쵸? IPO 직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어이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이 성공하려면 음식에 올인해야 되는 것처럼 본질, 자신의 그 소프트웨어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감히 경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월등히 앞선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당장에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는 투자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팔란티어의 초창기 히스토리 영상은 제가 다음에 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좀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친구의 알렉스 카프를 초빙해서 너가 CEO를 맡게 하고, 이제 이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팔을 이베이에 판 돈에 대한 4천만 불인가요? 예, 그걸 갖다가 다 자기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서서히 그 빛을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중국을 향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상남자는 피터 틸이 훨씬 일론 머스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직하리만큼 본인의 어떤 신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내일 이제 여기 시간으로 딱 보면 10시간 남았습니다. 10시간 후에 이 두 번째 더블클릭이라고 하는 팔란티어의 데모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좀 있으면 시작되게 되는 이제 프리마켓부터 시작해서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기대되는 밤입니다.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요, 한국의 두산에서 팔란티어와 계약을 맺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계약을 맺고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영상이거든요.
보시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정말 팔란티어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지켜보자고요. 저희 미주놀이 뭐 5년 후 없어지지 않고 있겠죠. 그렇죠? 10년을 약속했으니까 5년 후에 과연 오늘 이 예상했던 2021년 4월 13일 우리가 예상했던 팔란티어는 1000부를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예상이 어떻게 적중되는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은 사랑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두산인프라코어 CEO 손동현입니다. 제가 2017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드라이브할 때 40년 전부터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들이 수많은 시스템 속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년간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영업, 품질, 서비스 등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임직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 기반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의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을 맡고 있는 변호철입니다. 제가 제조업의 주요 밸류체인인 SCM 업무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의 SCM은 마켓 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센싱하는 기존의 방법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I360에서 팔런티어와 함께 만든 약 3억 노후에 달하는 빅데이터인 시장 수요 데이터셋과 자사 건설 장비에 달린 TMS 기기를 통해 생성된 장비 가동 시간 정보를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장비 가동 시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가별 마켓 수요의 회복 속도를 현장에 가보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예측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팬데믹 상황 아래서 경쟁사들보다 빠르게 SCM 안정화를 이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DI360 R&D 영역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헤비 제품기획 김동현입니다. 접근성 개선도 필요했기에 팔란티어사와 논의 끝에 개발 사이클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업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 권한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 시 목표로 했던 판매량, 판매 가격, 수익성, 품질 수준 등의 개발 목표 항목들에 대한 실시간 확인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마켓시어 변동 현황 등을 MPD 성과 관리라는 하나의 워크플로어에 담아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생생한 정보들이 보다 나은 신제품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선순환 구조 업무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제조산업의 오래된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